안녕하세요. 의료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미수 연구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의료업 업황이 부진하였으나 사업 역량에 따라 상하이 업체 간 영업 실적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금번 상반기 정기평가를 통해 확인한 2020년 의료업계 실적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 활동 축소와 경기 침체로 의류 수요가 위축되면서 의류업체 전반의 영업 실적은 저하되었습니다. 패션업과 OEM업 모두 당사 등급 보유 업체의 합산 매출액이 2019년 대비 5% 이상 감소하였으며 에비타 마진도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업체별 영업 실적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패션업계의 경우 견고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는 양호한 영업 실적을 유지한 반면 브랜드 노후화 등으로 사업 경쟁력이 저하된 업체는 영업 적자가 발생하거나 재무 부담이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OEM 업계의 경우 우수한 고정거래 기반과 교섭력을 구축한 상위권 업체와 월마트, 타겟 등 우량 고객을 보유한 중형 업체의 영업 실적 저하 수준은 크지 않았으나 하위권 업체는 낮은 벤더 지위로 대규모 수주 취소가 발생하면서 영업 실적이 대폭 저하되었고 유동성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향후 의류업계 내 상하이 업체 간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에서 패션과 OEM 업계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션 업계의 경우 브랜드 파워에 따라 영업 실적의 회복 수준과 속도가 차별화되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위권 업체는 올해 영업 실적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복 브랜드를 중심으로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보유한 한섬은 2020년 외형 감소 수준이 제한적이었고 자사몰 등을 통해 판매 관리비 부담이 낮은 온라인 매출이 확대되면서 에비타 마진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경우 소비 양극화 현상으로 명품 수입, 패션 및 향수 브랜드 매출이 증가하며 내수 소비와 면세점 매출 위축에 따른 영업 실적 저하를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 두 업체 모두 코로나 상황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을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위권, 하위권 업체의 경우 영업 실적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브랜드 파워 제고 노력의 결과가 향후 신용도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패션그룹 형제 계열은 여성복, 남성복, 골프웨어, 재화 등으로 다각화된 브랜드 및 복정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나 브랜드 전반의 이미지가 노후화되었고 가두점, 백화점 등 오프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하면서 판매 관리비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 영업실적 저하 수준이 상위권 업체 대비 컸습니다. 형지 엘리트와 형지 INC의 2021년 3월까지의 누적 실적은 기저효과와 구조조정의 노력으로 수익성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외형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중위권, 하위권 업체 다수가 브랜드 컨셉 변경, 리브랜딩, 신규 브랜드 런칭 등 브랜드 포트폴리오 개편을 통해 업황의 불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도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과 높은 경쟁 강도가 이어지면서 업체별로 영업 실적 개선 수준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가적으로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2020년 패션 시장 내 온라인 거래 비중이 재차 상승하였고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패션 브랜드를 모아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패션 업체에게 온라인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OEM 업계의 경우 고정 거래처 구성과 교섭력에 따라 업체별 영업 실적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등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방 바이어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품을 조달할 수 있는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한계 기업의 퇴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도 전방 수요가 대형 업체로 집중되는 벤더 통합 추세가 지속되면서 상하이 업체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권 업체인 영업무역은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등을, 태광실업은 나이키 등의 우량 거래처와 이 해당 거래처들에 대한 높은 벤더 지위를 보유하여 2020년 OEM 부분의 외형 축소 수준이 제한적이었고, 벤더 지위와 기술력을 토대로 10% 이상의 EBITDA 마진 등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올해 들어 주요 바이어가 재차 올더량을 늘리고 있어 동절기 제품 오더를 수주하는 3분기를 지나며 영업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하위권 업체의 경우 글로벌 패션 브랜드 등 우수한 고정 거래처를 보유하였어도 낮은 벤더 지위로 인해 수주 취소가 먼저 발생하면서 2020년 영업실적 저하 수준이 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벤더 통합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하위권 업체는 수주량과 공급망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적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팬데믹 상황 장기화로 재무 구조가 저하된 업체들의 유동성 대응 능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편 의류업의 글로벌 공급망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1년 3월 나이키 등 글로벌 대형 브랜드는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 내 소수민족 인권 탄압 문제를 이유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미국 의류 수입에서 중국 비중이 감소하면서 작년 3, 4월 이후 베트남이 다시 중국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6, 7월부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다수에서 델타 변이 등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락다운 조치로 의류 생산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있어 당분간 글로벌 공급망 혼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생산 기반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제품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OEM 업체에게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의류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